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산지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154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지박의 6호와 상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호. 자, 관어 이궁인, 이궁인총, 무분리. 6호는 관어처럼 궁인이 총애를 받듯이 하면 무분리 이롭지 않음이 없으리라. 상월 이궁인총 종무구야. 궁인이 총애를 받듯이 한다는 것은 마침내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6호는 중을 얻었죠. 그 다음에 제자리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응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는 이렇게 이제 그 강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강 바로 밑에 있는 위치에 있죠. 그래서 6호는 중을 얻었으나 제자리는 아니다. 정응하는 효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관어는 물고기를 꿰다고 이야기하는데 궁인은 황제의 첩, 후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총은 총애한다고. 즉 이를 설명하기를 왕후가 아래의 4명의 후궁을 물고기를 꿰듯이 데리고 다니면 군왕의 총애를 받음이 이롭지 않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밖에의 5음이 나란히 하여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줄을 딱 서서 있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데리고 있는 것이 물고기를 마치 차례로 깬 것이며 물고기는 음인지라 음의 물상이죠. 그래서 이를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입니다. 즉 궁인은 왕비나 후궁이니 각기 질서가 있는 것이고 총애도 순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를 이제 황태현 교수님은 상구, 강, 양의 자리에 가까이 있어서 어둠의 본성에 변화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 음모적으로 양강의 원리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 양강한 원리에 지도 복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1부터 5까지 지금 음이 날뛰었는데 이제 5까지 가면은 바로 위에 강이 있으니까 복종한다 이런 의미겠죠. 즉 6호는 유약한 음호의 수장으로서 왕비가 자신의 하녀를 물고기처럼 꿰듯이 왕에게 인도하여 총애를 얻듯이 이 모두를 데리고 양강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낮은 것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함으로써 행복을 얻고 높은 자는 이제 제 권리를 실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드디어 기강문란과 어두움이 지나가고 국가의 기근과 질서가 잡히는 새벽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궁인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은 누가 총애를 받는가 이렇게입니다. 그럼 후궁만 총애를 받는지 후궁과 관은 모두 즉 궁인 왕비가 모두 임금의 총애를 받는지 기본적으로 임금의 총애를 왕비와 후궁이 분할할 수 있는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가 사이좋게 의문이 아닐까 조금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6호에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존의 설명은 1부터 4호까지 설명은 이렇게 박상, 이족, 변, 박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험이 점점 올라오는 침상에서 이렇게 설명했죠.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관어, 이궁, 인총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뜬금이 없죠. 즉 기존의 설명은 침상의 다리, 침상의 변, 박지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관어가 나오니까 임금의 총애가 나니까 조금 연결이 되지 않죠. 근데 다사는 끊임없이 부부 관계, 왕비와 왕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일관성이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설명하고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는 이 관어의 의미가 뭔지, 궁인이 뭔지, 총이 뭔지 이제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는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다사는 이제 이를 설명하기를 물고기를 가지런히 깨어두미니 비천한 궁인의 신분이었으나 군주의 총애를 받게 되는데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산의 설명은 처음부터 기존의 그 전통적인 견해와 조금 차이가 나지만 6호 부분을 생각하면은 다산도 나름대로 그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조금 참고를 해야 될 지점은 왕비가 후궁을 관아처럼 줄 세워 서열 정리하면서 왕에게 바치는 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아예 관우와 이궁인총을 분리해 가지고 별개의 이야기로 엮어버리면은 또 설명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6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구 석과불식 군자득여 소인방녀. 상구는 큰 과일을 먹지 않으니 군자는 수레를 싣고 소인은 지붕마저 허물리라. 상활 군자득여 민소제야 소인방녀 종불가용냐. 군자가 수레를 얻는 것은 백성을 실는 것이요 소인이 지붕마저 흘린다는 것은 끝내 가히 쓰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계는 이제 궤의 끝에 있죠. 이렇게 궤의 끝에 있고 그 다음에 간산에 있죠. 그 다음에 응은 없습니다. 즉 유일한 양요로서 부당이고 추위에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산지박이 되고 난 다음에 9월달, 중지곤 10월달, 지례복 11월달 되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큰 석과가 지례복에서 종자가 이렇게 씨앗을 맺는 그런 상이죠. 즉 설명 후에는 양요고 부당이다 추위에 의하면은 다음 께는 중지곤 그 다음엔 지례복이니까 석과가 묻히고 난 다음에 큰 과실이 묻히고 난 다음에 다시 되살아는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석과를 그 다음에 쓰일 큰 종자 군자다 이야기합니다. 즉 군자는 이 거대한 과일을 따서 혼자 누리지 않고 수레를 타고 백성들과 나누는데 이에 반해서 소인은 과일을 따서 혼자 먹으니 그 집마저 결국 허물어진다 이렇게 얘기죠. 즉 이를 이제 조금 더 황태현 교수님은 조금 더 부연하시길 박의 때가 종결된다. 흉액이 심하게 날뛰다가 이제 좋은 시절이 다시 온다 이렇게 얘기죠. 즉 과실이 땅에 떨어지시 씨앗으로부터 새롭고 선한 것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이는 결국 군자의 영향력과 실력이 되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군자는 수레에 태워지시 여론에 태워지고 소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되돌아와서 이들을 보복하니 그 집이 부서지는 소인은 망하게 되는 그런 상이 나오죠. 다사는 이를 설명하시길 큰 과일을 먹지 않고 남아있다. 군자는 백성을 실을 수레를 얻은 것이나 소인은 오두막이 벗겨짐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효를 보면은 군자는 득여 소인은 방녀인데 이 의미를 살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군자인지 내가 소인인지도 알아봐야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효를 받았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관어 이궁인총 무불리 상활 이궁인총 종무구야. 물고기를 가지런히 깨어두미니 비천한 궁인의 신분이었으나 군지 총애를 받게 되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 상활 물고기를 가지런히 깨어두미니 끝에 가서는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관어의 이미지를 보면은 여기에 산지박계가 있죠. 박계가 6, 5가 효변하면은 풍지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풍지간은 이렇게 이제 그 지풍승의 이 교역을 한 이런 상황이죠. 서로 크로스된 거죠. 즉 지풍승이 이렇게 서로 크로스된 이런 물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지풍승은 또 지택임이라는 지계의 모계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이 지풍승을 조금 더 정밀하게 이제 보겠습니다. 지풍승을 조금 정밀하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 지풍승은 이렇게 물에 여기 이제 감의 물이 있는 거죠. 물에 손의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 물상입니다. 그 물에 물고기가 있죠. 근데 이 물고기는 태의 바늘, 태는 쇠죠, 쇠. 태의 바늘, 비늘. 그러니까 낚싯대의 미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낚싯대는 이 진의 나무 목에서 이렇게 낚싯대,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제 낚싯대에 걸려있다 이상이죠. 그래서 이걸 교역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있던 손의 물고기가 교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지는 그런 상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을 보면은 승계 시절에는
감의 물에 손의 물고기가 있는데 이 손의 물고기는 태의 낚시 비늘에 바늘에 미늘에 걸려 있다. 그래서 이제 추위 크로스 하게 되면은 관의 낚싯줄로 들어 올리면은 물고기가 올라온다. 즉 관어 낚시를 물고기로 잡아서 가지런히 깨워두는 물상을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인 이궁인총은 이래 보면은 산지밖에가 그 6, 5가 효변하면은 풍지간이 되죠. 풍지간은 이렇게 지풍성이 서로 교역한 그런 물상이죠. 아까 계속 설명했듯이 이렇게 교역한 물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지풍성은 이렇게 지택임이라는 지계 모계로부터 왔죠. 근데 지택임은 학계가 이렇게 최초에는 태죠. 태인데 태는 일반적으로 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첩, 후궁. 첩인데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 첩이 감의 궁에 살고 있죠. 즉 왕실에 살고 있죠. 즉 감궁에 있는 첩이 누구냐? 후궁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후궁이 낮은 지위에 있다가 교역을 하면은 크로스하면 높은 지위로 지위를 상승해서 후비가 되죠. 그래서 비천한 궁인의 신분에서 이제 상승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전체 설명을 글을 보면은 임계 시절에는 태는 첩인데 감의 궁궐에 거주하고 있으니 후궁 궁인인데 교역을 하게 되면은 관계가 되면은 지위가 상승해서 손의 후비가 된다. 즉 이궁인초 비천한 궁인의 신분이었으나 군주의 총애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무불리는 이제 아까 똑같습니다. 이게 산지박이 오효가 변하면은 풍지간이 되고 풍지간은 이렇게 그 지풍성이 서로 교역해서 나온 그런 형상이죠. 근데 여기서 효변을 하게 되면은 최초의 산지박에서는 우리가 침상이 다 이불이 없어지는 그런 상인데 이 음이었죠. 그래서 음도 없어지는 상인데 이렇게 효변하게 되면은 다시 강이 생기니까 이불을 걷어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그런 상이 나오죠. 즉 설명하시길 오위에 효변이 되면은 침상에 깔린 이불 자리가 이불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롭다. 즉 이전의 효사처럼 침상에 이부자를 걷어내린 게 아니니까 이제 이롭다 이렇게 돼서 손도 이롬의 물상이 있는 거고 이 학계가 일이 제자리가 아니었는데 상승을 하면은 또 제자리 회복하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고기를 가지런히 깨워두미니 비천한 궁인의 신분이었으나 군주의 총애를 받게 되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 상활 물고기를 가지런히 깨워두미니 끝에 가서는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존의 학설은 이제 그 궁인 후궁과 왕비가 있어서 물고기를 5개 음을 깨우듯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임금의 총애를 사이좋게 기본적으로 분할을 할 수 있는가 문제가 나오는데 기존의 설명은 서열을 정해서 쫙 줄을 세워서 이렇게 총애를 받게 한다 하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이렇게 서열대로 총애를 받게 임금의 사랑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 부분은 의문이 듭니다. 하여튼 기존의 설명은 그렇게 나오는 걸 염두해 주시고 다산의 설명을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기존의 설명은 침상의 다리 침상의 변 박지 하다가 갑자기 임금의 총애가 나오는데 이상한데 다산은 그렇지 않고 꾸준하게 설명을 일관되게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상구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한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석과불식 군자덕여 소인방녀 상활 군자덕여 민소제야 소인방녀 종불가용냐 큰 과일을 먹히지 않고 남아있다. 군자는 백성을 실은 수레를 얻을 것이나 소인은 오두막이 벗겨짐을 당할 것이다. 상활 군자 덕여는 군자가 백성을 수레에 실는 것을 말하고 소인방녀는 끝내 소인이 등용되어 쓰이지 않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석과불식은 이 12몇 개 추위상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 산지박이 되죠. 12몇 개의 추위를 쭉 가다 보면은 그래서 가는 열매, 과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 하나의 이 양을 마지막 남은 큰 과실 또 저 위에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먹지는 못하고 또 먹지 못하니까 또 큰 과일이죠. 즉 나뭇가지 제일 위에 있는 열매로서 사람들에서 땀에 켜지지 않았고 더욱더 커지니까 난숙해지니까 나중에는 과감하게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음이 중지곤이죠. 이렇게
중지곤이 된 상태에서 다음에 이제 지뢰복이 되니까 이제 다시 이제 과감하게 떨어진 다음에 좋은 종자가 돼서 그 다음에 두 달이 지나면은 이렇게 이제 지뢰복이 되는 거죠. 군자득여 소인 박려의 물상은 이렇게 산지박계가 있으면은 나중에 이게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달 동지가 되면은 다시 지뢰복이 회복되니까 군자에 나아갈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곤의 백성과 수레를 군자는 이렇게 취득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저 위에 있던 간의 소인은 효변을 하게 되면은 곤이 되는데 간의 소인이 사라지고 또 간의 오두막도 사라지니까 군자는 오두막마저 잃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설명하기를 박계가 효변하면은 곤이 되는데 12개 중지곤인데 12개 추이상 다음에는 복이 와야 되죠. 그래 군자가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하고 즉 이 상황에서 군자득여 군자는 수레를 얻는 물상이 나오죠. 즉 곤의 군중을 얻고 수레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소인은 박이 없어지면서 간의 초막 이야기했던 이 위에 있는 초막마저 없어지니까 오두막이 벗겨지는 물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지박계가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물국필반 영허소식 전환의 논리가 또 그대로 나오는 거죠. 소인이 이렇게 막 이제 음을 하나의 양을 이렇게 다그치면서 소인이 성세하는 상황이 되지만 결국에는 다시 상구에 가서는 석과불식 해가지고 다시 군자가 되살아나는 그런 물상 전환의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우리가 봐왔던 관어의 의미와 이궁인충의 의미와 달리 또 다사는 조금 달리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 상구의 석과불식 큰 과일이 다시 지뢰복이 되면서 이제 되는 상황에서 군자와 소인을 비교를 한 이 물상 상구를 보고 우리가 이제 전략적 행동이나 도덕적 지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